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코로나 PCR 검사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코로나 PCR 결과 값에 대해서 양성, 음성 혹은 결과를 판정할 수 없다라고 나왔을 때,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약을 좀 잠깐 해보자면, 일단은 검체를 채취를 위와 같이 하고, 그리고 검체를 모아서 우리가 RNA를 뽑은 다음에 이제 PCR을 돌린다고 말씀드렸어요. PCR은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그런 장치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리얼타임 PCR이라는 것을 돌리고, 리얼타임 PCR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PCR이 돌아가는 그 횟수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래서 PCR 값을, 즉 CT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적어도 40회 미만으로 될 때에만 미만으로 40회 미만으로만 사이클을 돌렸을 때 목표치에 도달을 해야 코로나라고 확진을 하지, 그 이상부터는 코로나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CT 값이 나왔는데, 이 시즌이라는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검사를 했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RDRP라고 아까 그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17이 나왔고, 이 유전자라고 해서 이 단백질, N 단백질이 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대표하는 단백질인데, 그 값이 14, 11이 나왔어요. 아까 40보다 그 아래에 있어 미만이어야 우리가 CT 값을 통해서 코로나를 확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또 코로나 확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40 미만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코로나로 진단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40을 40보다 그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면 코로나를 확진하기는 애매해서 재검이나 뭐 추가적인 뭐 시료를 통해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것을 일단 해석을 해볼 텐데, 코로나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CT값, 즉 바이러스의 양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 양이 많이 검출이 된다면 이 환자의 어떤 예후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사고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그걸 통해서 연구를 실제로 해봤는데, 입원한 환자들과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을 해봤는데, 이 바이러스 양이 여기 보면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서 오히려 더 높았어요.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중환자실 갈 정도로 위중한 입원한 환자들과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바이러스 값을 비교를 해봤는데, 오히려 입원한 사람이 이번에는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코로나 검사 결과와 중증도를 연결하는 그 결과의 사이에서 관계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데, 코로나에 그 검출되는 그 기간이 다 달라요. 증상 발생하고 나서 이틀째 피크를 찍는데, 어떤 사람은 검사를 5일째 하고, 증상 발생일로부터, 어떤 사람은 10일째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검사하는 그 시점이 증상으로부터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 뭔가 우리가 규칙성을 찾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는 우리가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딱 특정 시점을 찾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우리 검출을 통해서 나왔던 그 바이러스 양이 어떤 중증도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게 지금 현 실정이어서, 바이러스 값이 높다고 해서 CT 값이 낮다고 해서 이 환자의 예후가 나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석하는 데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 값을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의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검사를 해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완치가 됐어요. 열흘 동안 어떤 증상이 전혀 없어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설령 나오더라도 그 PCR 그 바이러스 그 조각들은 결국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임상적으로. 즉,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연구 토대가 바로 이게 이런 연구들이에요. 여기 보면 파란색은 바이러스 PCR 값이 증상이 열흘이 지나도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라고 해서 이거는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얻게 된 건데, 이 빨간색을 통해서 나오는 바이러스들은 실제로 전파력이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PCR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대표하는 이 만들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표하는 어떤 염기 서열인 거지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이 바이러스 배양 검사라는 거는 실제로 바이러스를 찾는 그런 검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전파력이 있겠죠. 하지만 이 염기 서열 이 덩어리 자체는 그냥 뭐 단순한 그 시체 덩어리일 수도 있고, 실제로 활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바이러스 조각이 나오더라도 전파력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증상 발생하고 나서부터 열흘이 지나면 거의 안 나와요. 바이러스가 거의 검출이 되고 있지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일, 그 기점이 10일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전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PCR은 양성일지라도 바이러스 자체는 검출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 검사를 할 때 해석을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스코브 RNA, 그러니까 PCR이 양성이 나와도 감염력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뭐 배양 검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배양 검사를 현재에서는 확진 이후에 뭐 또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진 않아요. 뭐 연구 목적으로 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열흘이 지나면 PCR의 그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지라도 바이러스 자체 덩어리들은 점점 0에 수렴할 정도로 다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체 덩어리는 계속 나오지만.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의학은 항상 예외가 있는데, 심각하게 병을 앓았던, 뭐 예를 들어 중환자실 갈 정도로 심하게 앓으셨거나 입원을 하신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 살아있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몸에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환자들, 면역력이 낮아져 있는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쉽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CDC 가이드라인인데, CDC 미국 가이드라인, 미국에서는 20일까지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90일까지도 바이러스 시체 덩어리는 나온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ndeterminate, 이제 미결정 결과라고 해서 두 개만 양성, 세 개를 다 했는데 여기 어느 이 유전자가 하필이면 4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미결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해석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코로나 PCR 검사가 음성이었던 어떤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좀 미심쩍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역학관계,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확진이 있었고 밀접하게 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아닐까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코로나 검사 자체가 위음성의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음성이다 땡할 게 아니라 음성이면 그 다음 단계로 사고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성인데 음성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검사를 했는데 물론 검사자분들이 굉장히 숙달되시긴 하셨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깊게 못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검체가 채취가 잘 안 됐다거나 그런 경우나 아니면 제가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증상 발생으로부터 발생 전 2일, 발생 후 5일에서 피크를 찍는다고 했는데 하필 그 시기를 피해서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서는 검사가 이제 충분히 PCR을 돌려도 바이러스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검사의 기술적 오류로 생길 수도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보고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검사의 질이나 양 아니면 운송 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셔서 이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기 2일에서 5일 그 시기를 벗어난 그 시기에 검사를 해서 검체 채취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죠. 델타나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 현 시대인데 하필이면 이 환자가 델타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몰라요. 진단검사 기법에서 델타와 오미크론을 어떤 시약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델타 바이러스를 검출을 하고자 원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검출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환자는 해외 여행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열도 나고 지금 뭔가 델타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는 그런 환자인 것 같아요. 그런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 나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델타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을 통해서 재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음성은 가짜 음성이기 때문에, 즉 위음성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방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5일까지가 뭐 여기서는 1일이 최대라고 또 나와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밀접 접촉자도 이제 뭐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이제 저희가 격리를 시점을 잡고 있죠. 그래서 하필이면 이 기간 동안 검사를 한 거예요. 이 기간. 우리가 피크를 찍는 이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 밖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충분하게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위음성일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시기에 창궐을 하는데 그 외의 시기에서 이제 디텍션을 할 경우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변이주예요. 변이주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현재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까지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데 이 변이들은 보시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체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팔을 다 잡아당겨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침투하는 데 있어서 핵심 물질인데 변이주들이 자꾸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필 백신이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타겟으로 했는데 얘가 자꾸 바뀌니까 백신의 효과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변이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백신 설명을 드리는 때 추가적으로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주가 있을 때는 우리가 PCR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 변이주에 의해서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검사를 하니까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위음성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염기소율이 이렇게 하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보니까 이게 영국 변이인데 영국에서는 아까 이제 SN, RDRP 이 세 가지 유전자를 우리가 CT값, PCR을 돌려본다고 했었죠. 근데 변이주가 아닌 환자들은 CT값이 다 제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 변이주가 있는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CT값이 원래는 여기 보니까 한 20 정도였는데 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훨씬 더 적은 것처럼 CT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바이러스 양이 더 적게 보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음성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코로나 시약을 바꿔서 다시 검사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환자가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증상도 있고 접촉력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서는 검사를 반복해서 채취를 하고, 만약에 증상이 심해지면 상기도 검체만 채취했다면 하기도 검체를 다시 채취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검사 시약을 바꿔서 다시 재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재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제가 오늘 뭐 물론 검사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오늘 오후 3시에 검사를 받고 내일 아침 9시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면 나 코로나 다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 오후 12시에 받으면 안 되겠죠. 충분히 24시간 간격을 두고 재검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간격을 두고 해라. 그래야 검사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PCR 검사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을 텐데, 어, 제 블로그도 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좀 차근차근 좀 쉽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혹시나 이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 블로그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